지난주에는 우리 그때는 뭐 남자 목사님이 아니라 원로 목사지요. 원로 목사님 모이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모이는데 갈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번에는 안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지도자들 오시는데 제가 나갈 자리가 아닌데 핑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5월 18일 날 세계 한인 교민청 대회를, 이제 첫 번째 대회를, 창립 대회를 할 예정으로 했는데, 여기 매니저도 만날 겸 목사님한테 보고도 잠깐 드릴 겸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제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세속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항상 느끼면서 각주를 달아주는 역할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는 자유통일이라고 그랬지만은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우리 목사님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은 통일 민주 강대국을 건설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정말 5천년 역사에서 언제든지 약하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남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침략하지 못했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냥 매일 약하니까 얻어먹고 산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드디어 세계사에 주역으로 등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셨지만은 국제정치학적으로도 그것이 되는 겁니다. 1960년에 말이죠, 미국 교수가 한국을 아프리카의 가나랑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가나하고 같다. 그런데 지금 가나는 그대로 가나고 한국은 세계 10등이 되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이 나라의 기초, 그 기초 위에 박정희라는 또 대단한 정치가가 나타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세계사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10%씩 30년을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등이 됐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G2로 갈 거예요. G2라는 게 뭡니까? Great Two. 그러니까 제일 큰 나라 두 나라, 제일 힘센 나라 두 나라라는 뜻인데, 지금 G2는 미국하고 중국을 보통들 얘기하죠. 2050년에 G2는 미국하고 한국이 됩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고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학자들이, 이거 통계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한번 글을 읽고서 그 글을 가지고서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면은, 대한민국이 주도로 통일을 이룩하면은, 한국은 1년에, 그러니까 북한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북한은 맨 땅이기 때문에 1년에 17%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년에 17%. 그런데 북한이 17%가 되면은 대한민국도 9%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읽은 해에 대한민국 GDP, 북한 GDP를 놓고서 북한은 매년 1.17 곱하기 1.17 쭉 하고, 남한은 남한 거에다가 1.09 곱하기 1.09 쭉 했더니 9년째 됐을 때 영국 경제력이 되더라고요. 세계 5등입니다. 통일하고 9년째 세계 5등이 되는데,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 박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예언한 게 다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014년에 서울 와가지고 한국은 금명간 통일이 될 거다. 몇 년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금명간 통일이 될 거야.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해서 일본과 중국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될 거야. 2040년이 되면은, 그게 2014년의 예측이에요. 2040년이 되면은 아마도 만주가 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을 거야. 우리가 꼭 작은 뜻을 따는 뜻이 아니라, 만주 사람들은 한국을 쳐다보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한국의
한국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 그때 조지 프리드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단히 무시무시하다는 중국을, 그때는 중국은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쩔쩔매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뭐 일본은 당연히 앞서고, 그래서 세계 2위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분이 2040년에 자기가 92살이 되는데 와서 자기가 예언한 것이 맞는 것을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92살 되는 2040년에 서울에 와서 내가 2014년에 한 예언이 맞았다 하는 그 기본이 바로 3월 9일 날 생긴 겁니다. 이번 3월 9일 날, 와, 그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건 방금 정말 저는 그날 너무나 화가 나서 11시에 잤습니다. 이제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3시에 깼더니 이기는 거로 나와가지고 마누를 깨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우리 목사님 당장 대통령 이제 새로 뽑자마자 이제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이 올 텐데 거기에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고, 특히 여러분 그 여성 지도자들이 주역이 됩니다.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 여자를 한껏 띄웠는데 저도 한껏 하나 띄우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 중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론 이런 거로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한테 아양 떠느라고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전부 여자가 되고 수상이 전부 여자가 되면은 세계는 무지무지하게 평화스러워질 거야.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평화로우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논문을 읽은 앤 티크너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국제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자를 비하하는 거야. 여자하고 남자는 똑같아. 여자가 한다고 전쟁이 더 평화가 더 오고, 남자가 한다고 전쟁이 많이 난다는 그 말 자체가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역사의 그 사례를 봤는데, 우리 그때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여자가 대통령이 돼도 되는 것이야 라고 의문하는 그런 그 못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쭉 봤을 때 이제 그 비교해보면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여자가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수상으로 있었던 재임 기간, 남자들이 있었던 기간 쭉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평화를 가지고 봤을 때 여자가 있었던 기간에 전쟁이 더 많습니다. 여자가 있었던 기간에 전쟁이 많은데 놀랍게도 그 여자들이 공격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제일 많이 넓혔을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그리고 인도의 인디라 간디라는 그 여자 수상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파키스탄을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 그때 파키스탄의 대통령이 대장 출신입니다. 인도에는 인디라 간디라는 정말 할머니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그분은 원래 별명이 아이언 레이디, 강철의 여인. 그러니까 마가레트 대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골다 메이어가 강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골다 메이어가 있을 때. 그리고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여사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수상님 이름은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세요. My great teacher.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발음하시면 My great teacher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가 그 포클랜드 섬이라는 영국 섬을 뺏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 8,000km나 되는 것을 군대를 파견해서 가서 다시 뺏었습니다. 그때 마가레트 대처가 싸운 상대방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을 통치했지만은 여자들이 통치를 했을 때 국가가 더 오히려 크고 발전했다. 우리가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 같아가지고 고종이 전쟁을 못해가지고 이 나라 뺏긴 거예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평화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직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을 행동으로 보면은
그것에 반대말은 한국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예, 여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때 그 나라들은 융성 발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여자 정치가가 없는데 신라 시대 때 그때 화랑제도가 제일 발달했을 때가 그 여왕이 있을 때입니다. 신라가 군사제도를 제대로 갖췄을 때가 여자가 있을 때였다라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자 목사님들, 뭐 저는 그 제자 중에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화에 대해서 오래 가르쳐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데, 그리고 광화문에 와보니까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여자가 천당에도 여자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당 가기 전에 이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